지금 리플 가격을 보면 모두 한숨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대략 1.4달러 부근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연초 대비해서도 24%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소름 돋는 지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월간 상대 강도 지수인 RSI가 43.7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수치는 지난 2022년 하락장의 최바닥 구간과 거의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역사적으로 리플이 이 정도 지표를 보여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갈 때가 아니라 바닥권에서 형성되는 이 강력한 반등의 시그널을 입을 벌리고 기다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네트워크 내부 데이터입니다. 가격은 빌빌대고 있는데 정작 리플 레저 안에서는 엔진이 타버릴 정도로 빡세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간 결제 건수가 무려 27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300만 건 고지가 눈앞입니다. 작년 이맘때 평균이 100만 건 안팎이었던 걸 생각하면 무려 3배나 급격히 성장한 것입니다. 돈이 움직이는 통로가 3배나 넓어졌는데 가격만 그대로다? 이건 시장이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거나 아니면 폭발 직전의 압력을 견디고 있는 괴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리플의 설계자인 데이비드 슈워츠가 최근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RLUSD, RRLUSD, 거래나 실물자산 토큰화 같은 활동들이 리플 가격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실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 말 속에 엄청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펌핑용 재료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판을 바꾸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당장 버튼 누른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바닥부터 다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상황을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리플이라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리모델링을 아주 끝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지나가는 차가 3배나 늘어났어요. 그런데 왜 주변 땅값은 안 오를까요? 차들이 잠깐 들러서 커피만 사 마시고 화장실만 쓰고 바로 떠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리플이 딱 이 상태입니다. 거래는 엄청나게 활발한데 사람들이 리플을 사서 오랫동안 쥐고 있으려 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통로로만 쓰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문객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다 보면 결국 그 주변에 정착하는 사람이 생기고 인프라가 들어서면서 땅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결국 리플은 브릿지 자산으로서의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 레저 위에서 수많은 자산이 옮겨 다닐 때 리플은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량은 폭증하지만 이게 곧바로 리플의 희소성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잠깐 빌려 쓰고 돌려주는 시기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서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시스템이 돌아가는 기초 체력을 기르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통로가 더 견고해지고 더 많은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땐 사고 싶어도 물량이 없어서 못 사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디파이 라마 기준 리플 레저의 자본 잠김 규모인 TVL입니다. 현재 약 4,883만 달러 수준인데 리플의 시가총액과 비교해보면 무려 1,775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건 리플 네트워크 안에서 실제로 머무르고 있는 돈의 깊이가 아직은 얕다는 뜻입니다. 결제는 활발하지만 자본이 눌러앉아 있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얇은 바닥이 조금만 두꺼워져도 리플의 가격은 상상도 못할 속도로 튀어 오를 수 있다는 엄청난 잠재력을 시사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커뮤니티 가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조작이다, 음모다, 리플은 망했다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연초 대비 26% 빠지고 고점 대비 62%나 낮은 가격이니 그 답답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음모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시장은 아직 리플의 폭발적인 네트워크 성장을 가격으로 치환하는 공식을 찾아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남들이 다 음모론에 빠져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 우리는 이 차가운 데이터의 이면을 보고 구조적인 전환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의 하락은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아주 잔인한 세력의 설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장이 놓치고 있는 3가지 핵심 레이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활동의 질입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자산들이 리플을 거쳐가느냐가 중요하죠. 둘째는 자본의 깊이입니다. TVL이 늘어나면서 자본이 네트워크에 묶이기 시작하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셋째는 실제 매수 주체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개인들이 아니라 기관과 대형 자본이 리플의 효율성을 보고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 레이어가 하나로 맞물리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불꽃쇼가 시작될 겁니다. 다시
데이비드 슈워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매우 클 수 있다는 그 말. 이게 정답입니다. 당장의 시세에는 큰 변화가 없더라도 리플의 인프라가 전 세계 금융의 표준이 되어가는 과정 자체가 리플의 내재 가치를 무한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거대한 변화의 다리를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다리를 다 건너고 나면 뒤를 돌아봤을 때 그때가 정말 기회였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리플이 통과형 자산에서 보유형 자산으로 바뀌는 신호를 잡아야 합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평균 보유 기간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장기 보유 지갑의 비중이 커지는지를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리플을 그냥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보고 쌓아두기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대세 상승의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자본 잠김 규모, 즉 TVL의 변화입니다. 현재 4,800만 달러 수준인 이 숫자가 1억 달러, 2억 달러로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을 주목하십시오. 이건 리플 생태계 내에서 자본이 고이지 않고 흐르기만 하던 구조가 이제는 호수를 이루며 정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본이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리플의 희소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이는 곧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직행열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격 반응의 패턴 변화입니다. 그동안 리플은 호재가 터져도 금방 꺾이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죠. 하지만 이제는 호재의 반응에 올라간 가격이 밑으로 쏟아지지 않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야 합니다. 매수 세력이 단순히 단타를 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가 매수세를 형성하며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감지된다면 그건 수급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플은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데이터는 역대급 활성도를 보여주는데 가격은 바닥을 기고 있는 이 기묘한 상황, 이건 투자자들에게는 신이 내린 기회나 다름없습니다. 시장이 아직 가치를 해석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대중이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지금의 괴리를 이해하고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이 지랄맞은 변동성 속에서도 멘탈을 꽉 잡고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